뉴질랜드에서 근무했던 한국 외교관에 대해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뉴질랜드 언론들은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연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 내용이 심상치 않습니다. 한국이 자국의 외교관을 두둔하고 있다라는 비판적인 내용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문재인 대통령과 뉴질랜드 총리 간의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보통 정상 간의 통화에서 나오지 않을 이 문제도 등장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제 뉴질랜드 총리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 말미에 한국 외교관 성추행 의혹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 관계부처가 사실관계로 처리할 것이라 답했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뉴질랜드 현지 언론은 심상치 않아요. 2017년만 한국 외교관 A씨가 뉴질랜드 근무 당시 현지 남자 대사관 직원을 3차례 성추행한 혐의가 있지만 한국 정부의 비협조로 현지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어요. 이 외교관은 2018년 초 뉴질랜드 출국, 이 외교부는 자체 조사를 통해서 감옥 1개월에 굉장히 가벼운 징계만 했다. 그리고 동남아 한 공간에서 근무 중인 사실이 현재 알려지고 있는데 하나만 좀 확인해 볼게요. 청와대 출입했으니까 이재명 기자. 보통 정상 간의 통화에서 이런 성추행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까? 아니면 통상 그런 성추행 문제 같은 민감한 얘기는 실무진선에서 다 오고 가고 보통 좋은 얘기들만 오고 갑니까? 글쎄요, 정상회담에서 그게 정말 양국 현안이라면 얘기가 나올 수도 뭐 있겠죠. 근데 다만 저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정확히 알고 있었을까, 당시 통화 당시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보통 이제 통화에서는 주로 덕담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례적이다. 이건 틀림없어 보입니다. 특히나 이 사건 자체가 2017년 말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래서 2018년 초에 이미 이 외교관은 귀국을 해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이미 동남아의 공간에 가서 지금 근무 중인데,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 사건이 일단은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근데 최근에 뉴질랜드 언론이 이게 보도하면서 다시 이제 커졌고, 또 뉴질랜드 총리가 직접 기자들과 이제 문답을 하면서 외교관이든 뉴질랜드 국민이든 모두 법 앞에 평등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떤 한국 외교관을 처벌하겠다 강한 의지를 밝히면서 이게 논란이 됐던 건데, 그래서 이 사안 자체가 양국 정상 간의 대화에서 나올 정도의 그런 중요도가 있었는지 우리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데, 일단 물론 양국이 다 조금 제가 볼 때는 외교 관례상 좀 뭔가 어긋난 게 아닌가 싶은 게, 그래요? 첫 번째 우리 외교부도 역시 만약에 뉴질랜드에서 이렇게 이 문제를 심각하게 삼으면 먼저 선제적으로 이 문제를 조치해야 되고, 또 뉴질랜드 법원이 이미 올해 2월 달에 이 외교관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지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이게 외교 참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갑자기 뉴질랜드 총리가 대통령과 통화해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을 텐데, 또 한편에서 이런 지적도 합니다. 뉴질랜드도 범죄 인도 조약이 맺어져 있는데 그렇다면 정식으로 외교적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이런 절차가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점에서 갑자기 불쑥 문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이걸 꺼냈기 때문에 양쪽 다 좀 외교 관례상 외교 절차 이런 걸 좀 무시한 채 좀 진행돼 왔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분명한 것은 우리 외교부가 뉴질랜드 현지의 기류를 잘 못 읽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지적이 외교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비유까지 외교부가 썼어요. 비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통법 위반 비율을 이 성추행 문제에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난 2월 뉴질랜드 법원은 이재명 기자 얘기했듯이 체포영장까지 발부했고 외교관인 A씨는 불응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외교부의 공보팀 관계자가 해당 외교관을 면책특권 통해 보호하려 한 적이 없다라고 해명하면서 우리가 어떤 협조를 안 했다는 건지 모르겠다. 우리 보고 그 사람 끌고 그 앞으로 데리고 오라 뜻이냐. 다소 격앙된 발언을 했어요. 체포영장이 왔다고 본인과 논의하는 것이 상식적 절차인지 모르겠다. 만약에 도로교통법 위반을 한 다음에 경향신문은 이 도로교통법 위반 자체가 외교부가 이 사안을 뉴질랜드 당국이 보고 있는 것보다 훨씬 신호위반 정도로 보고 있는 건 아니냐라고 경향신문은 생각을 하고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차지현 부대 어떻습니까? 지금 뉴질랜드에서는 이 문제를 크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적어도 외교부라면 그 현지 어떤 민감도를 잘 파악을 해서 대처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대통령을 난감하지 않게 하는 일일 텐데, 도로교통법에 비교를 했다? 현지에선 체포영장까지 발부했는데. 예,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렇고 비유가 굉장히 이게 다양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비유보다는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걸 절차상의 문제 확인해서 대응하겠습니다 정도만 했으면 그렇지. 되는데,
저 부분은 또 저도 확인해 보니까 뉴질랜드 자체가 좀 이것은 뭐 본질과는 상관이 없지만 동성 연애가 합법화돼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백인 남성에 대해서 어떤 터치에 대해서 이게 조금 뭐 좋은 건 아니지만은 이게 조금 이게 당연시했던 그런 문화가 있는데 그쪽 나라 뉴질랜드에서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을 외교관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 우리의 생활 뭐 어떤 그런 역사 이런 걸 다 떠나서 그쪽 나라, 즉 상대 측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큰 일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경시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예. 사실 김영주 의원님, 네. 이 외교 문제 이쪽에서는 또 전문이시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도로교통법에 비유를 했다라는 게 알려진다면 오히려 또 뉴질랜드 쪽에서는 황당해 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실제로 외교 자체가 무엇입니까? 그 나라에 맞게 그 나라의 정서를 이해한 걸 통해서 양국 관계를 좀 더 좋은 관계로 활용하기 위한 부분인데, 이제 호주, 뉴질랜드 가서 제가 느꼈던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거요? 국제공항과 국내공항에 있어서 국내공항을 훨씬 잘 만들어 놨어요. 통상적이진 않네요. 예. 반대로인데 보통은. 예. 그것은 뭐냐 하면 자국민에 대한 보호. 우리나라 국민이 낸 세금을 왜 외국인에게 더 많이 좋은 럭셔리한 장소로 만드느냐. 내국인을 위해서 써야지. 또 뉴질랜드와 호주 같은 데는 가장 좋은 고기는 우리 어린이들한테 준다. 외국에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그 자부심, 자국민에 대한 보호가 굉장히 강합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 관례에도 불구하고 저러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정상간의 대화 제초에서 사실은 부정적인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 것이 그렇죠. 정상적인 관례고, 부정적인 얘기는 어떤 실무자 선에서 정리를 하는 것인데, 이제 그런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것을 이해하는 것이 외교관의 첫 번째 덕목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아전인수격 해석에서 벗어나야 된다. 우물안 개구리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최근 몇 년간 해외 공간에서 사실은 그 외교관들의 그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았어요. 예.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칠레에서 있었던 성추행 관련해 갖고 그 담당 직원을 파면시키기도 했거든요. 예. 근데 이번 직원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이례적으로 좀 경징계를 좀 했는데, 감봉 1개월. 아까 그 정상간 통화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느끼는 것과 뉴질랜드 현지에서 느끼는 게 굉장히 차이가 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상간 통화 내용은 아까 여러분들 말씀 주신 것처럼 사전에 거의 다 조율이 됩니다. 그래요? 이제 또다시 이제 박정아 청와대 대변인 일했던 그때 우리는 예. 거의 조율이 됩니다. 거의 조율이 되고 발표 내용도 양국이 서로 교환하면서 합의를 보고 난 다음에 발표를 해요. 예. 대한민국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올려놓은 것만큼 뉴질랜드 총리 공간에서도 통화 내용을 똑같이 올려놓습니다. 서로 중심되는 부분이 다르죠. 근데 제가 추측컨대 이 부분은 뭐냐면 뉴질랜드 현지에서는 꼭 이 부분을 통화 내용에 들어가야겠다고 소개해야 된다고 아마 강하게 요구를 했을 거예요. 청와대는 가급적 안 하고 싶었을 텐데 예. 저 정도까지 정리가 된 거는 뉴질랜드에서는 이 건에서 강하게 이 건의 이 통화 내용 중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고 통화를 했고 발표도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한 건데 우리는 저렇게 처리된 부분은 현지에서 느끼는 저 사건의 사안의 중대성과 우리가 지금 느끼는 중대성이 차이가 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에, 첫째는 외교부가 좀 강하게 대응을 해야 이렇게 외교 참사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두 번째는 정상간 통화에 이런 내용이 들어갈 거라고 외교부가 사전에 몰랐다는 것마저도 뉴질랜드 현지 공간이 이를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있는 거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립니다. 법적인 것도 좀 한번 살펴볼게요, 짧게. 네네. 아까 우리 외교부에서는 우리 보러 그럼 어쩌란 말이냐, 그 동남아에서 일하고 온 사람 끌고 뉴질랜드 가란 말이냐라고 했는데, 범죄인 인도 청구가 불가능합니까? 뉴질랜드 법원은 체포영장까지 발부했잖아요. 일단은 우리나라랑 제일 먼저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한 나라가 오스트레일리아예요, 호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뉴질랜드도 그 옆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2000년대 초반에 그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충분히 그 외교관 A씨를 뉴질랜드로 보낼 수는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법무부 장관 통해가지고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제 느낌으로는 뉴질랜드 대사관이 지금 만약에 A씨가 뉴질랜드로 가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를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처벌을 갖다가 받게 되는데 그런데 동료 외교관한테 그러한 일이 발생하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내심 동정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추측이죠. 네, 이건 제 추측입니다. 더군다나 외교관 같은 경우에는 형사 관련해가지고 면책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거를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뉴질랜드는 지금 뭐 박정화 대변인이나 다른 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 덮으려고 하는 거니까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요청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한국에게 페이브를 주겠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너무 약한 그 보다는 자체적으로 뉴질랜드에 오면 더 훨씬 심각해지니까 한국에서 좀 더 세게 문책을 하라. 그것이 오히려 더 양국 관계에 좋은 일이다라는 어떤 그런 메이크 센스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